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여주시는데요. 웃어야죠. 네. 웃으면 복이 오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좋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또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잠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날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걸 오늘 모 방송사의 아나운서분이 보셨어요. 저는 구독을 하진 않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호소는 네. 아플 때 하는 걸로, 네, 아픈 목소리로.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해야지. 어제 내가 했는데. 아니 내가 계속 혼자 했는데. 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네. 네. 아니 끝날 때. 네. 네. 홍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썰렁해졌어 갑자기. 자, 오늘 신문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이봐 얘기하는데 목이 잠겨가는 것 같아요. 구독자 얘기하니까 목이 잠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준비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준비가 딱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구독자 얘기할 준비가. 네. 자, 오늘 신문 일면 보여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김여사 수사 지휘석에 친윤 앉혔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요.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격 교체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렇게 저 위에 기사 제목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일단 한겨레와 경향을 저희가 두 신문만 보여드린 건 사진을 주목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두 신문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경향하고 한겨레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디올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자 디올백을 건넨 사람이죠. 김건희 여사한테. 최재형 목사가 처음으로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죠. 전사단장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사단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북경찰청에서 임성득 전 사단장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 두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두 신문이 실어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목사가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 수수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하고 사유화한 것이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인 걸 알아서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에게 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 이제 비틀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검찰 수사 그리고 이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는 어쨌든 이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의도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배우가 있는지, 또 청탁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수사를 받게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청탁이나 이런 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만났는데 막 민감한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막 얘기를 하기에 금융위원을 누구를 보내야 된다는 등 뭐 대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니 뭐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촬영할 때 나온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야 이거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잠입 취재를 하기 위해 가방을 준비한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 잠입 취재를 해서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요렇게 공작이 아니었다. 그렇죠. 요렇게 간 거고 실제로 촬영을 해봤더니 거기서 남북 관계 얘기도 하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네. 제보해서 보도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주목은 이제 최재형 목사의 소환에 더 주목했다기보다는 언론은 그 다음 넥스트
누구야? 그렇죠. 그 다음은 김건희 여사 아니야?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그 동안에 입장을 뭐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가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최종 목사 다음을 딱 우리가 시선을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인사를 냈다. 저질렀죠. 네, 이제 그런 거고요. 대통령이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예요. 저질러 버렸다. 윤 대통령은 투명래야. 다 우리가 예상하고 봐봐 이제 인사가 날 거야. 민정수석을 왜 안 쳤는지 그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정석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했더니 너무 투명해. 네. 그러니까 금기어지 김건희 여사는. 그렇죠. 김건희 사실 여사는 절대 어제도 처벌이야.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검찰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면 어제 보도에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 우리 소환 조사해야 되고요.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할 때 혹시 도이치모터스도 조사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제 이제 중앙일보에 언급된 검찰 관계자의 발언 보면은 이거 디올백 수수 의혹은 처벌 그치. 조항이 없는데 그렇지. 처벌 대상이 아닌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했다. 근데 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쫙 발표를 하고 지금 제목에서 보셨듯이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가 와야 되고 그 자리에 친윤 검사를 앉혔다. 네.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관련 소식을 두 개를 분리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분리하느라고 같이 동시에 앞에 일면 서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성득 전 사단장은 어제 이제 경찰에 나와서 출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자들한테.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 특히 일부 유튜브, 사회관계망 서비스,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어디까지 믿을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존장병이 공수처에다가 의견서 냈잖아요. 그렇죠. 의견서 낸 거 보면 임 사단장이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그 내부 고발하듯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은 그 당시에 내가 무슨 뭐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죠. 나는 그냥 의견을 얘기한 거고 실제 지휘권은 당시에 육군 54단과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 해병대 사단장은 그 지휘권이 없었습니다. 지휘계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아마 동일한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가서 경찰에 가가지고 진술할 때. 네. 근데 어제 JTBC인가 이 보도를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이 수중수색을 지휘한 책임이 육군이 아니고 해병대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기사는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찰 수사에서도 임성근 사단장 쪽에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일단은 아니다. 이후에 어떻게 뭐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다. 뭐. 네. 근데 그 생존장병이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그 생존장병이 이렇게 절실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단장 얘기를 들어보면 임성근 사단장 주장은 그게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렴치한 논리죠, 사실. 맞아요. 거기 군대를 아니 갔다 온 사람이라면 저는 뭐 공익군 표현을 했습니다만 군을 갔다 온 사람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다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지난해 7월 18일 그 사건이 그러니까 해병대원이 숨지기 하루 전날 저녁 8시에 화상 원격 회의를 주관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부하들을 질책했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71대대가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 이런 방법을 지시해서 그때 여단장이 그 가슴장화 그거 그렇죠. 찾아보라고 그러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러한 어떤 일을 했다. 그 얘기인데 그게 다 지휘권의 어떤 차원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우기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그게 경찰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실 순리적으로 보면 경찰에서는 그냥 피의자가 하는 얘기고 항변이야. 그리고 끝나야 될 얘기인데 지금 검찰 인사한 거 보면 경찰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감시해야 되는 거죠. 군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화난다 정말. 응? 이렇게 그 많은 그
사병들이 군복무를 가서 해병대 가가지고 악각거리면서 해병대 또 구호 이거거든. 그렇게 하면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훈련하고 다 상처나고 그렇게 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게 해병대 정신인데 그래서 해병대는 위아래도 없고 그냥 오직 해병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사단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많은 해병대원들이 분노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두 갈래로 오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해요. 그 두 갈래 소식을 모두 일면에서 담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여주십시오. 자, 동아일보 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소환하던 날 어쩌면 아침 또 딱 맞아 떨어지게 검찰이 지휘 라인을 대폭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요거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있죠. 용산 국방부 최상병 기록 회수한 8월에만 26차례 통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용산 국방부라는 게 용산이면은 이시영 공직기관 비서관이고 국방부면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수사 기록 이첩할 때 그 다시 되가져온 날, 그러니까 8월 2일 날만 통화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앞뒤로 해가지고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대통령 경로설이 나왔다고 하는 날도 한 5차례 정도 통화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통화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통화를 막 하더니 이 일정 정도 국면이 지나고 나서는 또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특정 국면의 특정 일 때문에 대통령실이 자기 권한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 일은. 아니 공직기관 비서관이 무슨 왜 국방부 그렇죠. 법무관리랑 하는 거야? 통화를 해. 그렇죠.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관계도 없는 일에 대해서 특정 시기 특정 국면에만 딱 전화를 했다는 거는 그게 뭐겠느냐. 네. 외압이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대통령 국방부 장관 사병 안전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질책하셨다잖아요. 질책을 했을 수 있는데 질책만 했는가? 경로는 안 하고? 네, 질책만 했는가는 네, 그놈의 경로 봐야죠. 진짜 대통령의 네. 경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수많은 정권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최소한 걔가 기억하기로 그러면 그 가까이에서 봤다고 생각하는 게 DJ 정부 때부터인데 대통령 경로라는 말 이렇게 많이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 정말. 참. 하여튼 동아일보 1면 보여드렸고요.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검찰 얘기부터 저희가 하죠. 자, 김인하 평론가,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또 가기 시작해서 말씀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뭘 말씀드릴까요? 네. 인사를 김여사 대면 조사 주장, 네. 송경호 빼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송경호를 갑자기 슉 하고 빼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 입 역할을 했던 이창수를 전격 투입했더라. 이창수는 충성심이 아주 강하다. 그렇죠. 일단 인사가 어떻게 났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그 밑에 이제 핵심 이제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1에서 4차장 검사가 다 교체된 겁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부장들도 한 명 제외하고 전원이 교체된 거고, 검사장급만 39명이 승진 및 이동한 대규모 인사가 어제 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임명이 됐고, 김창진, 박형철, 김태은, 고영곤 1, 2, 3, 4차장 검사도 다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중에 이제 김창진 1차장이 김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그리고 고영곤 4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지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 지금 승진 임명됐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대부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보직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좌천성 승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검 간부들도 다 바뀌었는데 한 명 빼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양속조 반부패 부장만 검사장급 간부 중에 유일하게 유임이 됐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인 걸로. 그렇지. 그 중에 이름이 너무 익숙해. 그렇죠. 양속조. TMI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일본어를 잘한답니다.
너 TMI야. 그리고 일본어 잘하는 거 뭐 상관 있어. 아, 외국어 잘하는 거 좋아한다. 윤 대통령이. 그렇죠. 영 그리고 한동훈 얘기할 때도 글로벌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본어를 거의 이제 일본도 좋아하잖아. 유창하게 잘하는데 혹시 같이 가서 오므라이스 먹지 않았을까? 그게 왠지 아십니까? 일본 만화 많이 알합니다. 아, 그 김민하 평론가랑 똑같네. 그래서 약간 동질감도 느끼고 이 외모도 저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질감도 느끼지만 어쨌든 가는 길은 확실히 다르다. 네. 양속조 검사. 네. 네. 그 얼리 어답터래요. 또 전자기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한테 가지 그랬어. 아니, 왜 근데 엉뚱한데 반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죠. 인생 진짜 구겨져가지고 이래.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네. 다른 길을 간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시내 4대 지검장도 저런 교체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수원지검장에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그 다음에 전주지검장에 박영진 대검정보기획관이 각각 임명이 됐는데 범죄정보기획관이 각각 임명됐는데 이 두 지검은 각각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인사가 낮고 그거에 대해서 각 신문들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보셨듯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김 여사 대면 조사 주장 송경호 빼고 윤 총장 대변인 이창수 투입 이렇게 된 거예요. 송경호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 이제 간 게 이창수 검사인데 이창수 검사의 경우에 동아일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수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후 신윤 검사로 분류되기 시작을 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니까 이창수 신임 지검장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등 요직을 거쳤지만 2020년 8월 인사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뒤에 쭉 뭐 다른 보도도 있지만 중요한 대목이에요. 원래 특수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원래 특수 라인으로 쭉 커왔으면은 한동훈 검사하고 인연이 있을 거거든요. 그치. 근데 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졌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검 대변인 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총장하면서 치윤 갈등할 때. 그렇죠. 그 당시에 대변인 하면서 가까워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적인 가까운 검사 중 하나인데 네. 한동훈 검사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하고 이거 자기가 인사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는 한동훈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 빠르게 가 한 거죠. 그때 그 당시 인사를. 그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친한이라고 굳이 관계를 따지자면은 어차피 윤석열 사단이긴 하지만 윤석열 사단 안에서 한동훈하고 그나마 좀 가깝다고 하는 인사들이 홀랑 싹 빠지고 한동훈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을 탁 하고 집어넣어놨다. 한동훈과 인연은 없지만 내가 믿는 사람. 그렇지, 윤석열. 네. 그래서 그런 대목이다, 요게 말씀드리고. 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은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도 수사 중이어서 이 지검장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안팎에서는 송경호 지검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질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 지검장은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충돌 분위기였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이것도 그 당시에 얘기가 많았죠. 이 전까지는 대행 체제였고 대행 체제로 쭉 가지 않을까 한동안은 예상을 했는데 한동훈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총선 전에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 밝히면서 경질설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과 엄정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 기사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게 왜 긴박한 거냐.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프리퀄로 활용해서 프리퀄 아시죠? 네, 이 프리퀄. 그 본편보다 그렇죠. 앞에 나온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디올백 수수가 본편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가 뒤에 따라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지. 프리퀄로 활용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동시에 수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검찰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하거나 이원석 총장을 향한 불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 부활시키고 김주현 수석을 임명하자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고 실제 법무부는 13일 대규모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갈이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통상적 인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바뀔 거지 않습니까? 임기가 다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뀐 바뀐 의견을 들어서 자기가 인사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대검의 이 자기 핵심 참모부터 그치. 해가지고 바꾸는 게 맞는 건데 그치. 지금 이원석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의 이 손발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양석조 하나 남겨놓고 대검 부장들을 다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은 지금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 기자회견이 아니라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 근데 의견을 뭐 들었다는데 그러면 그건 들은 게 제가 아닙니다. 뭐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식물총장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식물총장.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기사 이렇게 나와요. 김 여사 수사가 2건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을 두고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원석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참모들도 전국으로 흩어졌다. 드래곤볼처럼 흩어졌네요. 그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할 수 있는 차장검사들 원래 4명의 차장검사가 있는데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 1차장 검사가 형사 일부를 관할하고 4차장 검사가 특수부를 관할한다고 하는 반부패부를 관할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싸그리 물갈이 해버렸고 검찰총장의 수족이 자기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8명을 대검에다가 쭉 이렇게 깔아놔야 되는데 간부들을 8명 중에서 6명을 홀라당 다른 데 다 보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이렇게 그냥 보내면 완전히 물갈이하고 좌천이라는 얘기 듣게 되니까 뭐 지금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승진하는 척하면서 부산고검장으로 보내고 뭐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켜주면서 쫙 빼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부 불만을 싹 잠재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마련하다. 아주 치밀한 인사를 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성 좌천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렇죠. 승진성 좌천인지 좌천성 승진인지 근데 이게 처음 쓰는 수도 아니고 검찰에서 사실 그런 좌천성 승진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런다고 뭐 이것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는 거고요. 다 언론에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사실 어제 오전에 갑자기 검사들이 막 그만두기 시작했거든 몇 명이. 그래요. 네, 막 그만두면서 무슨 뭐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까? 검찰 게시판에다 막 글을 또 올리고 그랬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대통령 치하에 우리 검찰, 법무부는 상호관계가 잘 정립이 돼 있을까? 서로 간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나요? 그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 또 나오는데 네. 동아일보 제목이 이원석 총장 주말 법무장관과 인사협의. 하긴 했네. 검 내부 인사 당일 지방행은 항의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주말 박 장관하고 옛날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생각하면 돼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었지? 박범계 장관도 있었고. 아니 박범계 장관 전에 그 인사할 때 제일 갈등했던 게 서울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협의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 안에서 안 하더만. 그렇죠. 그걸 또 밖에서 하더만요. 왜냐면 밖에서 하더만. 검찰 내에서 하면 또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검찰 인사라는 게 그렇게 예민한 문제라서 어찌됐든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인사협의를 했대요. 동아일보에 따르면은 기사도 지금 아까 3면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총장은 토요일인 11일 대검청사에 출근해 인사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간부는 대검찰청과 인사를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주말에 관련 인사 다
그 관련 보고까지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원석 총장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일요일 날 인사안이 통보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뭐 아까 뭐라 그랬다 했지? 그만두면서 검찰 간부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네. 뭐 이러면서 막 사표를 막 던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39명에 대해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확 하고 나버리고 그렇죠. 그럼 일단 알긴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알았다면은 동의를 한 거냐 아니면은 알아서 해. 난 동의 안 했어.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어.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은 나한테 있어. 대통령하고 다 얘기했어. 그리고 그냥 내버렸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황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밀실에서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총장은 지금 왜 인사를 합니까? 쪽지로 이렇게 자. 네. 그러면서 보고. 저는 인사를 한다면 이러저러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고 누구는 이렇게 바꾸고 요 정도 그렇지. 하시죠. 너무합니다.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이건 됐고 이게 청와대에서 내려온 청와대 아니지 용산에서 내려온 인사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거는 수용 안 됩니다. 이건 저더러 그만두라는 건데요. 네. 그렇지. 법무부 장관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그렇지. 이런 인사는 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이제 일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내버렸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 네가 어쩔 건데. 그 이제 이원석 총장은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 분을 사귀면서 주변에 몇 명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야 지방 일정 잡아 빨리. 대통령이 저지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일정 잡고 가고 그다음에 요 얘기가 누구한테 했으니까는 막 전해질 거 아닙니까? 인사가 그렇게 난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검사들 중에 이제 좀 게시판에 글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가슴에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사표를 내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검찰의 기계는 다 어디 갔어?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막 집단 항명하고 그랬던 검사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다 죽어 자빠진 거야? 보면 진짜 웃기다 생각 드는데 근데 이원석 총장이 간 데가 하필이면 또 춘천지검 영월지청, 원주지청이야. 뭐 이렇게 먼 데 갔어? 일부러. 먼데 가가지고 그리고 거길 가가지고 인사가 나는데 인사를 하면 축하해 야 인사 들어 저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원래는 대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인사를 내면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양새인데 그렇죠. 난 너들한테 인사받기 싫어. 서울중앙지검장 나 동의 안 했거든. 나한테 인사하러 오지 마. 나 저기 지방에 갈 거거든.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항의성 성격이다라고 하는 게 기사 내용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대검 참모가 인사 대상이 되면 총장이 발표 직전 직접 방으로 불러 미리 통지하고 격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참모들이 대거 바뀌는데 총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영월지청하고 원주지청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충주지청하고 제천지청을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가까워. 근데 또 다 1시간 반 거리, 1시간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데거든. 그러니까 두루 이렇게 돌다가 오려고 했는데 오늘 또 급히 또 서울 올라온다며요. 취소를 하고 왜냐하면 대검에서 열리는 전출 신고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야. 올롬한테는 인사 안 받고 갈롬한테는 미안해 하고 눈물 흘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경호야 부산에 좀 조금만 기다려. 미안하다. 네가 검사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미안하다. 네. 뭐 송경호 검사의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죠. 저의 미래는 어차피 밝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이원석 총장님은 이걸로 끝이지만 나는 계속 갑니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막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우리 드라마를 막 썼어 지금. 어떡하냐? 자, 이렇게 재밌는 일을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나 정말? 참. 자, 웃음만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겨레 신문 한번 보여줄까요? 자 어떻게 평가하나요? 검찰총장 사실상 불신인 김 여사 수사 지시가 결정타 됐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나라고 해야지 신문이니까. 그렇죠. 근데 기사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 자리를 신설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이 됐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좌천성 승진이 됐고 이원석 총장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총장 불신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 검찰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원석 총장의 명품백 의혹 엄정 수사 지시가 이번 인사를 앞당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총장에게 나가라는 인사로 읽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통상 새 검찰총장이 오면 장관과 협의해 자신이 데리고 일할 검사장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새로 임명된 간부들과 어색한 동거를 몇 달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9월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및 그와 가까운 검사들의 관계가 소원해진 결정적 계기에 대해서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 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요구였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인사를 하려고 했다가 연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 조사 요구자들을 대거 인사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되는 사람 이창수 지검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내 인맥 중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계가 없는 몇 안 되는 인물 즉 윤곽은 한가원으로 꼽힌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거고요. 별의별 신조어가 다 나와. 윤곽은 한가원, 그렇죠. 좌천성 승진 다 동원되고 있어 지금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 전주지검장이라는 자리가 네. 사실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반적으로 승진을 곧바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다른 보도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창수 검사가 여기로 온 것 자체도 다른 맥락 다 제거하고 봐도 그거 이례적인 인사다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가요. 그 성남지청장으로 가잖아요. 가서 성남FC를 와다다닥 다 건드려 놓고 이재명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한 그렇죠. 곳이야. 그때 성남지청장이었어. 아주 몸살이 났었던 모양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남지청장을 대전지검장으로 승진 발령했어. 그게 1년 전 일이에요. 승진 발령하자마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다 그냥 끝난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수사한 거야. 그래서 막 그거 파겠다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승진시켰어. 대전이 아니고 전주. 아, 전주. 네. 전주지검장 보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승진시킨 거야. 불과 2년 만에 이 지청장에서 거의 부장급이거든.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검을 거느리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들어놨어. 이걸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봐.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검찰만큼 인사에 민감한 조직이 또 없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래 저도 찾아보니까 고발 사주 사건이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처가 보호한다고 이 대검 대변인이 막 기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일종의 작업하고 그럴 때 그때 대변인이야. 그래서 대검 그 대변인들이 공용폰으로 사용하던 그거 공용폰도 다 당시 그 감찰을 하면서 법무부가 감찰하면서 그거 제출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썼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많겠어. 그렇죠. 충성하고. 그 사람을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고 하니까 중앙지검장으로 쫙 뽑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사실상 검찰총장 불신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아일보 사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우리 한동훈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권에서의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상대적으로 친한 그룹으로 분류된 검찰 라인의 태조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기조가 이번에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송경호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도 핵심의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이번 인사가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올 1월 윤한 1차 충돌 당시에 일어난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국면 때도 송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영전하되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는 방향의 검찰 인사 검토된 바 있다. 근데 1차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서 이 같은 인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한동훈 사퇴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을 때도 한동훈 사퇴해 다음에 할 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냥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 내에서 한동훈 임명을 다 쳐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같이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근데 그 당시에 갈등이 봉합됐잖아요. 같이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렇지, 그렇지. 봉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 한동훈 라인 손보는 건 다음에 하자. 이러고 이제 그때는 잠재워 뒀던 거다. 이게 검찰 정권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달래 나온 말이 아니야. 어떻게 여당 비대위원장이 움직이는 거를 검찰 인사하고 같이 동일시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을 하고 검찰의 영역에서는 떠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본다, 이 정권은. 한동훈이 미우면 검찰 안에 있는 한동훈 라인도 미워. 그렇죠. 같이 쳐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인 건지 뭐 무조건 어디에 있든 그 연관된 인사나 이런 게 작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다 했던 일이야. 그렇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고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취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와중에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감지되었다. 네. 여권의 한 인사는 전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주요한 구조적 부패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번역하면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네. 이원석 총장, 이재명 대표도 잡아놓지 못하고 전 정권 수사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 하지도 못했으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 왜 지금 소환 조사하겠다는 거요?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네. 다들 코멘트를 해. 다들 알잖아.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뭐 알면서 물어봐 이런 분위기. 아니, 이 싸움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말이야. 민정수석 임명한 지 엿새 만에 지금 이런 인사를 내놓고 이거 민심 청취용으로 민정수석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을 데려갔어요. 소가 웃을 일이지. 민정수석이 시장에서 뭘 한다고. 같이 먼 게 소주 한잔 하고 싶었겠지. 데리고 와서. 하여튼 저 한동훈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한동훈 관련 기사를 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데요. 정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동훈의 알쏭달쏭 자맹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하기 전에 제가 뭐 이거는 뭐요? 이제 다른 보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다른 보도요? 예를 들면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송경호 지검장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한 문장이 딱 있어요. 익명을 요청한 검사장급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두터웠기 때문에 송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맞아요. 읽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과연 그럴까요? 그러게 살짝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얼버무리려고 한 말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런 사람일까요? 네,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보고. 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검찰 내부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검찰감은 평소 같으면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방침을 논의하는 등의 사전 조짐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인사가 일어날 거라는 감을 잡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 미리 얘기 다 나갈 테니까. 하여튼 어쨌든 아까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중앙일보 다시 보여주십시오. 한동훈 뭐야 지금 또 목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목격을 당합니다. 자꾸 양재 도서관에서 책을 갑자기 또 읽는 모습이 나오더니 그 책 읽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책을 봤다는 건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책 보는 걸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의도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목격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격될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당한 거죠. 그렇지. 우리가 목격을 당한 봐주길 기대하면서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뭐 책 읽으면서 일부러 젊은 이들이 뭐 비트코인 책이나 아니면은 칼 세이건 책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쌓아놓고 너무 지적으로 보이잖아. 비트코인은 관심 많네. 비트코인 이렇게 순환 주기에 대한 책이더라고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려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부터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했나? 얼마나 했지? 하여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원희룡 전 의원을 만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알쏭달쏭 자맹 이 기사가 뭐냐면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맹을 했는데 물밑 행보라기엔 도처에서 목격담이 흘러나온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격담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가 네. 식사정치다. 그는 인천 계양을 해서 낙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12일 저녁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원 전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한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 개최 등 당 현안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영입한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과도 조만간 만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목격담의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입소문, 괄호 열고 바이럴이다. 네. 한 전 위원장의 팬클럽인 위드훈이, DC인사이더 한동훈 갤러리 등에는 사용자들이 연일 한 전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주요 활동을 중계하다시피 전한다. 원 전 장관과의 식사 당일인 12일 오후 9시 무렵 DC인사이드에 도곡동 어디에 원희룡이랑 같이 들어왔고 본 사람이 되게 많다. 안 믿으면 관도. 이렇게 글 올렸는데 이런 식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재밌는 포인트인데 정치권에서 한 전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전 그것과 닮았다는 반응이 많다. 윤 대통령도 2021년 3월 초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이후 그의 6월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까지 철저히 자명하되 근황과 생각은 간접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권성동, 전진석 의원 등 정치인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나 보험 관련 유공자 등의 만남이 모두 목격담이나 전원 형태로 기사화가 됐다. 그래서 이 노출이 잦아지자 국민의힘에서는 그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봐주세요 하니까 뭐 봐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의도가 있겠죠, 다. 그리고 목표가 있겠지. 그렇죠. 원희룡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한동훈이 안 나오면 내가 나갈까? 전당대회 뭐 그런 얘기를 했는가 어쨌는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전당대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당대표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원희룡은 그렇게 충성을 하고도 윤 대통령은 눈에 잘 안 드는 모양이야. 윤 대통령이 싹 그렇게 이번에 비서실장 안 임명하고 뭐 총리도 안 임명하는 거 보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해. 첫째, 야망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상황에서 이 범새끼를 내가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중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 두 번째, 특수부 검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랑 술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스킨십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일정 이상으로.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원희룡 특수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그치. 또. 네, 길게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라인이 아니었으니까. 못 믿는다. 어찌됐든 그 뒤에는 그냥 지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양 두 가지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저 하나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시 신문 띄워주시면은 그 전대 고민이 잠깐 나오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럴래요. 자, 친윤 딜레마. 전대룰 고쳐도 안 고쳐도 1등은 비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전대룰 고치자고 얘기하잖아요. 당심 100%에 돼 있는 거를 민심 당심을 한 7대3 정도로 섞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대5까지 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건 뭐 대통령이 뒷목 잡고 쓰러질 일 같고 하여튼 7대3 정도까지만 가도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당심 100%로 했을 경우에도 만약에 한동훈이 출마하면 한동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 여론조사 숫자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민심 그러니까 다 모든 지지층에 대해서 모든 정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표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유승민이 1등 나오고
다 합쳤을 때.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가 가장 지지도가 높냐를 보니까 한동훈 1등 나오고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오고 그렇죠. 유승민은 뒤에 한참 밀리고. 그리고 이 뒤에 한참 밀리는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이 높고 뒤에 꼬리처럼 한참 밀리는 사람들 중에 그 뒤 중에 1등이 나경원. 근데 격차가 많이 나요 지금. 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요런 구도로 가면 당신 100%로 해도 나경원 카드 내밀어도 한동훈 못 잡는 거 아니냐 나오면. 네. 이게 불안하다 지금.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친윤이 전전긍긍한다라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큰일 났네. 고민이 많아서. 근데 이 조선일보 얘기는 짧게만, 진짜 짧게만 하고 갈게요. 이렇게 지금 오늘 동아일보부터 한겨레 경향 해가지고 쭉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조선일보는 어떻게, 아니 저희 조선일보는 어떻게, 아니 쟤네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 일면에 저렇게 작게 이렇게 넣어놨죠. 저기 일면 기사 보면은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다고 나왔어요. 12면 보여주세요. 한참 신문을 막 넘기다 보면은 12면에 왜 안 나오지 하는데 12면에 딱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 모두 교체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인사기사를, 진짜 아주 정직한 인사기사를 썼어요. 근데 표까지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어떻게 났는지까지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표를 그려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렇게까지 표를 그려주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인사만 다 쓰기에는 약간 찜찜하잖아요. 안에 기사 안에도 살짝 그런 내용들이 걸쳐 있기는 한데 우려하는 측면을 또 기사에 써야 될 건 다 써놨어요 또. 근데 맞아요. 그거를 짧게 남의 말 빌어서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 자기네가 보기에도 지금 송경호 지검장 교체되느냐 마느냐가 이른바 김건희 수사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도 다 기사로 써왔는데, 이렇게 막상 이런 인사가 났는데 이걸 그냥 찌그러뜨리기엔 너무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사설로 가보세요. 사설에다가 이거 말고, 네, 이 사설이 아니고, 네, 아닌데 이 사설, 여기 있네. 네, 지휘라인 전격 그렇죠. 교체. 이겁니다. 네. 꼭 지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렇죠. 제목이 그런데 내용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다 자기들도 했던 거야. 근데 이 사설에서 제가 주목이 된 거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송지검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 때 윤 총장의 오른팔인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가 됐다.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 이러면 특검으로 가야지 어떡합니까? 라고 조선일보가 마지막에 써놓은 거예요. 우려가 크다는 뭐 우려가 크다야. 이제 특검, 아니 수사를 못하게 막았잖아.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한다며. 근데 수사를 못하잖아 지금. 소환 조사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해도 신용만 할 거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수사 보고 판단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공수처 그거 최상병 특검 그렇죠. 얘기한 거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디올백은 검찰에서 엄정하게 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과합니다. 이걸로 퉁치려고 했구나. 도이치모터스의 특검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원석이 갑자기 도발하고 내가 수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서니까 샤그리 물갈이 해버렸다. 다 때린 다음에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죠. 검찰이 또 고개 치켜들면 또 방망이로 두들긴 다음에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죠. 네. 지금 조선일보 보도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더 흥미로운 신문이 하나 더 있지만요. 한국일보는 조선일보보다 더 심하게 보도했어요. 네, 더 작고 사설도 더 밍숭맹숭합니다. 왜 한국일보가 검찰이 무서운 모양이지? 한국일보 사주가 검찰을 좀 싫어하는 모양, 아니 두려운가? 하여튼 희한한 편집을 해놨는데 뭐 굳이 저희가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 2개 기사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동아일보 일면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차상병 특검과 관련한 문제예요. 그건 저희가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26차례나 했다는 것이고, 예. 첫 통화는 8월 2일 날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과 관련돼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 왔던 날, 그게 지난번에 전해드린 한겨레 보도로 나온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이첩 막 하는데 네. 이게 맞는지에 대한 보고서, 정책 보고서 요구했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통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회수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 및 추진한 8월 9일 전후에 통화가 집중됐다. 왜냐하면 이 회수한 수사 결과에 보면은 혐의와 혐의자가 적혀 있는 수사 결과잖아요. 8명의 혐의자가 특정이 그렇죠. 됐었죠.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걸 이제 지금 윗선에서는 우리가 의심하기로는 그 혐의자 중에 누굴 빼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래서 이걸 재검토합니다. 재검토할 때 전화를 계속 한 거예요. 이시원 비서관이 이 국방부 이 법무관리관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책했다는 경로설이 언론 보도로 처음 언급되는데 그게 8월 말인데 그때도 10여 차례를 통화를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국면에서 통화가 집중돼 있어서 그때 뭔가 중요한 자기들끼리의 어떤 외압이나 이런 관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런데 평소에 이 두 사람이 통화를 많이 하는 사이면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은 8월 이전엔 한 차례도 전화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 전화하는 사람도 아니다, 서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설 보도 시기에도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8월 23일에서 27일 사이에도 10여 차례 통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시연하고 유재원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렇죠. 모든 걸 다 조율하는 역할들을 한 거야. 근데 유재현은 통상적인 뭐 군 사법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공수처가 어디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지금 그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가 뭐야? 뭐 자기 와이프를 뭐 로펌에 뭐 운전기사로 뭐 썼다며? 쓰고 임금을 주고 뭐 5천 몇백만 원씩 임금을 네. 주고. 그 대단하더라. 로펌에 가면 자기 부인을 자기 운전기사로 쓰나 봐. 그러게요. 그 저 공수처장 될 수 있겠어요? 공수처장 또 공석일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봐도 이거는 국민 정서를 막 건드리던데.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공수처장 임명을 안 하는 수도 있겠죠. 이렇게 흠이 많다니 안 되겠습니다. 아 그건 또 자존심상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가면 이게 인사청문회 통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은 여권 지도부를 새 지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에서 우리가 꼭 전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저렇게 만나서 뭐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렇게 만나서 여당 지도부 만나서 비대위 만나서 네. 우리 그냥 현안 얘기는 안 하고 이런저런 뭐 좋은 얘기 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만 네. 이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여당 이탈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합 필요성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이날 공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달 말 본회의 참석에 대비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올까 봐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어쨌든 거부권 행사할 거고,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115명 정도 되거든요. 여권 뭐 지금 무소속으로 나간 의원까지 합하면은 그 중에서 17명 정도가 반란표를 던지면, 그러니까 98명 정도가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건데. 해외 출장 가지 마라, 지금. 해외 출장도 가지 말고 꽉 묶어 놓으려고 지금 미리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낙선한 사람들 가만히 있어. 네. 어디 가지 마. 지금까지 좀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다 막아버리겠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적극적으로 내고, 민정수석이 사실 그래서 민정수석이 만든 거야 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고, 차상병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은 우리는 대통령 옹리할래, 지금 다 방어하는 태세로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야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경향 오면.
탄핵연대로 뭉치는 야권, 민심 외면한 정권의 끝은 몰락. 이거 굳이 다 내용 속속들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한 기결이죠. 다 뭉치게 되죠. 이렇게 가면. 네. 그리고 22대 국회는 더 험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막아지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막는다고 해도 못 막는 거를 지금 네. 막는다 해도 나중에도 못 막는 거를.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탄핵 소추 얘기를 벌써부터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걸 누가 나무라겠느냐 과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오늘 뭐 칼럼을 보니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앞으로 3년을 얘기하더라. 앞으로 3년 이럴 것이다. 3년. 앞으로 3년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3년 얘기를 계속한다. 나는 3년간 끄떡없다. 이런 얘기 아니냐? 아, 스타일상으로는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원래 질기게 버티는 거 잘하는 스타일이거든. 저질러 놓는 거 막 저질러도. 하여튼 오늘도 저질렀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일을 이미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되는 날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네. 그리고 저기 동시 접속 홍보도 많이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보는 것도 좋지만 라이브 몇 명 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김성환 평론가님이 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숫자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귀여우시면 내일도 이거 김민하 평론가 시키라고 많이 댓글 좀 올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